자, 이제 행렬의 미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어떤 f가 있는데요. f. 자, a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값이 되겠지만 우선은 그냥 스칼라 값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z라고 쓸까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z를 a로 미분한 값입니다. 이 처음에는 좀 황당하죠, 이 컨셉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스칼라로 미분하는 것만 이제 배워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렬로 미분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노테이션 이런 거는 새로 배워야 되겠지만 뭐 노테이션을 새로 도입해야 되겠지만 뭐 새로운 이론까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다면 이거가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인지 알 수 있겠죠. 이런 함수 뭐 얘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어떤 함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 z는 디터미넌트 a, z는 xt a r. a가 이렇게 생긴 행렬이라면 x는 스칼라로 요 z를 스칼라로 만들려면 x의 꼴은 7, y는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스칼라가 되겠죠. 자, 또 이런 꼴이 있을 수 있죠. ax의 제곱, x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a로 미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a가 바뀌면 z가 바뀌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게 z를 a로 미분한 거죠. 그게 이제 미분의 기본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스칼라인데, 그렇죠? z 스칼라라고 했죠. 얘는 행렬이고 행렬에다가 뭘 곱해도 스칼라가 나올 일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기본적으로 요 값이 바뀌면 z 값이 바뀌는데 그 비례 관계가 미분인데 이 행렬로 써가지고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뭐 위키피디아 검색해 보시면 이제 뭐 매트릭스 캘큘러스 해가지고 이런 식들이 쫙 나오는데요. 뭐 저도 외우고 있지 않고요. 이제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어떨 때 필요하냐면 제가 이런 거 미분해서 뭘 최적화하는데 거기 디터미넌트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경우에 이게 미분이라는 게 컨셉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아주 구체적인 수식은 뭐 탭을 뒤져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z가 x 3승이라면 이제 z랑 x는 스칼라입니다. dz, dx는 3x제곱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x 플러스 델타 x의 3승. 자, 요거랑 비슷한 거죠. 따라서 z를 x로 미분한 값은 요런 거죠. 그러니까 미분한 값이 뭔지를 요 관계식을 씀으로써 찾는 거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외우시니까요 쓰시면 되는 건데 이게 내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그러면 요거를 갖고서 유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괜찮죠. 차근차근 써보시면 도대체 이게 미분이 뭐가 자연스러운 건지 알 수 있겠죠. 자, 요건 x는 이제 벡터입니다. z는 스칼라고요. 자, 이거를 z를 x를 미분한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쓰시면 되고 여기서 x는 벡터, z는 스칼라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C x t x 빼줘야죠. 델타 x 이게 두 개 나오겠죠. 그다음에 자 되고 얘는 너무 작아가지고 사라지고 남는 게 2xt 델타 x인 거죠. 따라서 얘를 z를 x로 미분해 준 거는 요게 나오네요. 자, 그렇네요. 자, z가 이번에는 atx, a는 이제 컨스탄트인 벡터라고 했을 때 델타 z는 atx 플러스 델타 x 여기 at 델타 x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얘를 x로 미분해 준 거는 얘가 나오네요. 얘가 미분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의 미분이라고 하면 뭐 너무 다양하실 게 아니라 이게 차근차근 써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 미분을 할 건지 이걸 트랜스포를 미분을 할 건지는 그거는 뭐 노테이션의 문제인 거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그 컨셉으로 우리가 디터미넌트 A의 행렬식 값을 A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저도 대학원 때 배운 건데 처음엔 되게 당황스럽죠. 그런 걸 이제 안 따라오니까. 근데 뭐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노테이션만과 이 기본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본 컨셉만 있으면 해볼 만한 일입니다. 너무 큰 건 저도 잘 힘드니까 2 곱하기 2 매트릭스로 하겠습니다. 그럼 디터미넌트 A는 AD 마이너스 BC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디터미넌트 A 플러스 델타 A. 델타 A는 이거죠. 디터미넌트가 얼마 바뀌냐라는 거죠. 얘를 자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A가 델타 A만큼 바뀌었을 때 그 차이 값은 요거에 선형관계로 표시하고 싶은 거죠. 여기다 뭘 써놨는지가 디터미넌트 A를 A로 미분한 값인 거죠.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A 플러스 델타 A 디터미넌트 정의 쓰고 있습니다. D 플러스 델타 B B 플러스 델타 B C 플러스 델타 C 자 A, D 마이너스 BC가 나올 거고요. 요거 있으니까 사라지겠죠? 자, 그 살아남는 것들만 생각해 보면 A 델타 D, D 델타 A, B 델타 C, C 델타 B가 남겠죠.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델타 A, 델타 B, 델타 C, 델타 D D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A. 자 생각해 보십시오. 행렬이라고 해봤자 사실 숫자들이 있는 거죠. 얘가 바뀌면 뭔가 얘가 바뀌겠죠. 얘가 A가 델타 A만큼 바뀌었어요. 얼마큼 바뀌는 거죠? D라는 비례식에 의해서 바뀌는 거고 B가 바뀌었어요. 그럼 바뀌겠죠. 뭐에서? 여기 있죠. 마이너스 C만큼. C가 바뀌면 얼마큼 바뀌어요? 마이너스 B만큼. D가 바뀌면 얼마큼 비례가 A만큼.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렬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숫자들의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각각의 숫자별로 각각의 A, B, C, D에 대해서 어떤 비례 이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사실 이제 그 벡터로 생각한다면 A, B, C, D를 그냥 괜히 매트릭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벡터로 생각하신다면 끝났죠. 자, 요거의 값은 요거에 곱하기 요 매트릭스니까 요게 미분값인 거죠. 단 문제가 노테이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A를 행렬이라고 썼는데 그거 행렬을 다 풀어서 이게 벡터라이즈라고 하죠. 풀어가지고 짝 일렬로 쓰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걸 어떻게 좀 예쁘게 쓸 수 없을까 하는 거죠. 델타 A, 델타 B, 델타 C, 델타 D 이렇게 행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행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썼어요. 그냥 뭐 요게 이제 본질적으로 원하는 값인 거고 그걸 어떻게 표기하냐는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왼쪽은 이렇게 쓰는 거죠. 똑같지 않죠? 그럼 지금 똑같지 않죠?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금 똑같지 않죠? 당연히 똑같지 않죠. 왼쪽은 이 스칼라인 거고 이건 곱하기 행렬이죠. 그런데 자 이거를 다시 풀어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D 델타 A 마이너스 B 델타 C 이건 뭐가 나오는지 관심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2 행을 쓴다면 마이너스 C 델타 B A 델타 D 어떻죠? 얘랑 비교해 보시죠. 짠 요 두 개만 더했더니 요거랑 같은 거죠. 행렬에서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계산하는 오퍼레이션이 뭐죠? 그게 트레이스인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좀 예쁘게 써버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가 디터미넌트 A를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델타 디터미넌트 A는 이런 식으로 쓰니까 델타 x 3승 뭐죠? 3x 제곱 델타 이렇게 쓸 생각인 거예요. 얘의 변화량은 A의 변화량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A의 변화량에 대해서 A, D 이게 또 이제 이 매트릭스도 이름이 있죠. 어조인트 매트릭스죠. 이름이 있죠. 뭐 지금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조인트 맞나? 그래서 좀 헷갈리네요. 코팩터인지 아무튼 뭐 이름이 있는 족보 있는 매트릭스입니다. 이렇게 되고 요게 트레이스가 되는 거죠. 얘로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를 A로 미분한 값은 요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쭉쭉쭉 써가지고 요걸로 만드시면 얘가 미분값인 거죠. 그래서 라운드 디터미넌트 A 라운드 A는 행렬입니다. 2 곱하기 2에 한해서는 이런 거죠. 어조인트 매트릭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매트릭스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점에서는 참 좋아졌죠. 이제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5년 10년 전보다 더 많이 가야 돼. 15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려면 이제 도서관에 가거나 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웬만한 정리들 유튜브에다가 딱 치시면 다 증명의 동영상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그런 관점에서는 편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거죠. A, B, C, D면 A, D 그렇죠? 요게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D 마이너스 B 이거 뭐 조인트 뭐 이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어떤 상황에서 최대가 됐거나 최소가 됐거나 이러면 이제 미분값이 0이어야 되겠죠. A가 흔들림에 따라서 이 값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0이어야 되겠죠. 뭐 이 상황에서는 트리비얼한 경우지만 미분이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우리 트레이스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트레이스의 성질. 트레이스는 행렬에서 대각선에 있는 값들을 쫙 더한 겁니다. 굉장히 생각하기 쉽죠. 대각선에 있는 값들. 그러다 보니 재밌는 성질들이 몇 개 있어요. 자, 트레이스 AB는 자, 요거의 트레이스 AB는 요 AB란 행렬에 이게 이제 컬럼 로 컬럼 먼저죠. 컬럼 로우면 요거죠. 요걸 다 더한 게 트레이스인 거죠. 자, 생각해 보시면 얘는 어떤 매트릭스의 I 번째 곱하기의 I 번째라면 요게 되겠죠. 이 시그마 K B K R 이렇게 되겠죠. 요게 AB 곱한 거에 II인 거죠. 자, 요거를 좀 다르게 쓰는 거죠. K랑 I 순서를 바꿔서. 그럼 이게 뭐죠? BA 곱한 거에 KK 번째 건 거죠. 따라서 얘가 트레이스 BA입니다. 이게 성립을 하죠. 굉장히 재밌는 성질이죠. 보통 행렬은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이게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지만 트레이스 오퍼레이터에 한해서는 이제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얘기한 함수가 이런 함수였죠. 자, xt a 이거를 x는 벡터, 컬럼 벡터입니다. y도 컬럼 벡터, a는 행렬인데 이걸 구하겠다는 거죠. 자, 차근차근하게 하면 됩니다. 델타 z는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델타 A 곱하기 썸싱의 트레이스 꼴로 쓰면 얘가 미분인 거죠. 여기 들어오는 얘가. 그래서 xt 델타 A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게 없다. 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트릭이 쓰지는 거죠. 이게 스칼라죠. 스칼라니까 트레이스를 하던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트레이스를 했으니까 얘 곱하기 얘나 순서를 바꾼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미분할 값이 되는 겁니다. 라운드 Z, 라운드 A는 Y, X. 자, 이번엔 두 번째 예제를 해볼까요? Z가 xt, at, a, x입니다. 요거였던 거죠. 자, 라운드 z, 라운드 x는 x가 아니죠. x도 물론 할 수 있는데 x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연습 삼아서 어떻게 하면 되죠? 델타 z를 연습 삼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몇 개로 잠깐 셌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좀 새로 쓰시고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하시려면 뭔가 이런 벡터들의 이런 함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테이블 뒤져서 하실 수도 있는데 딱 맞는 테이블이 없을 수도 있고요. 착용이 이제 힘들 수도 있죠. 그런 간단한 것들은 선으로 유도해 보셔서 쓰시는 것도 괜찮죠. 자, xata 여기서 xtata 이거 빼줘야 되겠죠. 자, 빼주면 약간 뭐 좀 암산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작은 텀은 뺀 거죠. 자, 그래서 얘는 ext, at, a, 델타 x가 되는 거죠. 요거가 스칼라니까 트랜스포즈에도 똑같은 거죠. 트랜스포즈 하면 얘랑 똑같아지는데
따라서 얘 z를 x로 미분한 거는 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구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내가 벡터로 미분해서 얻으려는 건 얼마든지 해볼만 한 거죠. 자, 이번에는 A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원래 하기로 한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차항 이상은 날리면 되는 거죠. 2차항 이상 날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하실 때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죠. 틀리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랑 트랜스포즈 관계죠. 트랜스포즈 관계니까 두 번째 거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스칼라죠. 트레이스 붙이셔도 됩니다. 트레이스 되죠? 그 다음에 트레이스가 붙었으니까 자, 이렇게 A 곱하기 B를 B 곱하기 A라고 쓴 거죠. B 곱하기 A라고 쓴 거죠. 자, 그래서 미분이 이게 나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갖고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쓰입니다. 뭐 위너 필터에 식을 유도한다든지, 뉴럴 네트워크의 미분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잖아요. W 뉴럴 네트워크에서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 매트릭스 곱하는 건데,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웨이트 매트릭스 업데이트 하려면 로스 펑션을 웨이트로 미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웨이트 매트릭스니까 로스 펑션을 행렬로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컨셉들을 알면 그 어떤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식을 많이 깔끔하게보다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필요하실 때 보시고요. 자, 그래서 매트릭스 미분의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